여러분, 직원을 둔 사장님 그 어느 때보다 어렵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마 역대 이래 가장 어렵다는 거예요. 역대 이래. 1982년 7월에 이 통계를 처음 냈는데 이 통계를 처음 냈을 때보다가도 가장 어렵다. 그러니까 3월까지 보면 직원을 둔 자영업자는 130만 4천 명입니다. 130만 4천 명. 지난해 같은 기간들보다가요 9만 4천 명이 또 줄어들었어요. 이렇게 되면 2018년 12월에 2만 6천 명이 줄어든 이후로 28개월째 감소세가 이어진 거예요. 28개월째. 28개월이라면 2년을 훨씬 넘잖아요. 2년 4개월이나 되잖아요. 그러니까 2년 4개월 동안 직원을 둔 자영업자는 폭망했다. 죽어났다. 2년 4개월 동안. 그 어떤 데도 그런 일이 없어. IMF 외환위기 때도 어렵다 했지만 자영업자는 신났거든요. 그때도. 금융위기 때도 어렵다 하지만 금융위기 때보다 더 좋았다는 이야기예요. 금융위기 때보다 더 나빴다는 이야기예요. 지금 상황이 그만큼 안 좋다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상황이. 직원을 둔 자영업자가 이렇게 줄어드니까요. 아니 우리 장하성 중국 대사인가요? 지금은? 주중 대사인가요? 그분이 그런 이야기했죠. 나홀로 자영업자가 줄어드는데 대신에 연말 가면 이게 소득주도의 성장 정책 때문에 오히려 자영업자들이 좋아질 거다. 봐라 직원을 둔 자영업자 많아지지 않느냐 이렇게 난리를 쳤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난리를 치자마자 얼마 안 있어서 줄어들기 시작한 게 2018년 12월입니다. 연말 가면 좋아진 게 아니라 직원 둔 자영업자까지 더 망해버린 거죠. 더 망해버렸어요. 24개월 동안 계속 28개월 동안 계속 줄어드니까요. 2006년 4월부터 2008년 3월까지 24개월 동안 줄어드는 적도 있습니다. 24개월. 그보다 넘었죠. 28개월이니까. 1998년 1월부터 1998년 8월까지 99년 8월까지 20개월간 줄어든 적도 있습니다. 그러나 28개월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처음입니다. 처음. 그만큼 지금 현장은 상황이 좋지 않다는 이야기입니다. 보시다시피 이 빨간색이 직원 둔 자영업자인데요. 계속 줄어들고 있습니다. 2020년 11월까지만 하더라도 11만이 11만. 12월은 13만이고 1월은 15만까지 올라가서 15만. 그러던 것이 3월에 9만 4천이니까 조금 좋아졌다고 이야기하지만 아직까지 바닥 경기 멀었다 이런 얘기가 됩니다. 이게 여러분 직원 둔 자영업자가 줄어들잖아요. 그러면 일반적으로는 직원 없는 나홀로 자영업자는 늘어나야 되거든요. 늘어납니다. 그런데 그 수만큼 늘어나지가 않아요. 그 수만큼. 3월만 하더라도 9만 4천 명이 줄어들었는데 실제 나홀로 자영업자가 늘어난 건 1만 3천 명이에요. 그러면 8만 1천 명은 어디로 갔나요? 8만 1천 명은 폐업했다는 얘기예요. 폐업했다는 얘기. 8만 1천 명은. 그만큼 여러분 상황이 좋지 않다는 것을 그대로 반영해 주는 겁니다. 상황이 좋지 않다는 것을. 사실 바닥 경제는 지금 그 어느 때보다 힘들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거든요. 직원을 둔 자영업자가 이만큼 망가진 데는 100% 소득주도의 성장 정책 탓입니다. 이놈의 소득주도의 성장 정책이 자영업자를 특히 직원 둔 자영업자를 망하게 했습니다. 최저임금이 워낙 많이 올랐잖아요. 2, 3년 동안 많이 오른 게 거의 30% 넘게 올랐단 말입니다. 문제는 여러분 최저임금이라는 건요. 본봉만 오르는 게 아니에요. 최저임금이 오르면 본봉이 오르죠. 그럼 시간의 수당 다 오릅니다. 그 외에 준조세라고 이야기하는 4대 기금 다 오릅니다. 퇴직금도 오르고요. 그럼 자영업자 입장에서는 죽어나는 거예요. 게다가 주휴수당까지 포함이 되니 자영업자가 어떻게 버텨내겠습니까? 직원 둔 자영업자가 직원 둔 사장님이 어떻게 버텨내겠어요? 못 버텨내죠.
그러니 문재인 정부의 경제 정책은 완전히 망가진 거죠. 예. 게다가 지금 주 52시간제도 하고 있잖아요. 주 52시간제도요. 자영업자에게는 지금 그 어느 때보다가 힘들다 이렇게 이야기할 만큼 나쁩니다. 예. 주 52시간제도. 게다가 주 52시간제 가장 핵심이 이게 저녁에 회식하는 자리거든요. 이 회식하는 자리에 만약에 직원이 참석해서 회사 이야기를 조금만 했다면 업무 시간의 연장으로 봅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저녁에 회식하겠어요? 사장 입장에서는 회식하지 마. 회식하다가 괜히 노동부에 또 불려가. 대한민국 노동부는 엄청난 조직이에요. 엄청난 조직이에요. 말 한마디 잘못하면 그야말로 난리 나는 게 노동부예요. 그런 고용노동부하고 싸울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 자영업자는 이렇게 저렇게 망할 수밖에 없는 거죠. 게다가 망하는 사람들 연령대도 문제예요. 40대가 5만 4천 명 가장 많이 망하고요. 50대 5만 5천 명 이거 3월 기준입니다. 5만 5천 명. 40대 50대가 많이 망한다는 사실이 경제 허리잖아요. 여기에다 제조업도 마찬가지. 제조업이 2만 7천 명까지 줄어들었습니다. 2만 7천 명까지. 제조업은 대한민국의 뿌리자. 대한민국의 허리이고 대한민국의 기둥축입니다. 그런데 제조업이 이렇게 계속 줄어든다는 사실이 어쩌면 대한민국의 뿌리까지 흔들고 있다 이런 이야기가 가능하게 됩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은요 제조업이 굉장히 강한 나라예요. 직원을 두고 이렇게 자영업을 하면서 서서히 성장했다가 굴지의 기업으로 성장하거든요. 그런데 이런 기업들이 점점 망하고 있다는 사실이 대한민국 제조업의 미래가 어둡다, 암울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 아닐까요? 저는 그 어느 때보다가 대한민국의 어떤 미래가 제조업에 달려있다. 저는 제조업만이 대한민국이 살 길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다음 대통령은 누가 될지 모르지만 무조건 제조업 르네상스, 제조업을 어떻게 살릴 것이냐 이 고민을 하고 그 고민 안에서 우리는 추진해야지 먹고 삽니다. 자칫 잘못하면 우리 제조업 다 뺏겨서 먹고 살 것도 없는 그런 황당한 상황에 처할 수도 있다는 것 우리 명심해야 합니다.